안녕하세요. 자, 9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8장까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지금 9장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좀 재밌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 랭귀지라는 거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처음에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뭔가 패러다임이 좀 느껴지기 시작을 하시면은 사실 재미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9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10장, 11장 들어가 보시면 또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재미를 느끼는 기본 조건은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겁니다. 내가 저걸 쉽게 이해하고 좀 어렵게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죄송합니다. 어렵게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하고 나서 내가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 줄만 알면 재밌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느끼기 시작되면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좀 또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9-2, 자, 가상함수가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가상함수가 동작하는 원리, 이 가상함수의 어떤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상함수가 어떠한 장점을 가져다 주는지도 알고 계시지만 얘가 가져다주는 단점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은 그 함수가 가상으로 선언이 되었을 때의 단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원론적인 얘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잘 들으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 가지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가상함수가 동작하는 원리는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클래스가 멤버함수로 호출하는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마다 사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현 방법의 컴파일러의 구성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의 구현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떤 특정 컴파일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컴파일러들이 여기서부터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은 약간씩의 차이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특성을 이해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요, A 클래스이고 B 클래스 있습니다. A 클래스의 fct1, 그 다음에 fct2 함수가 버추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 클래스에 보면 fct1 함수 있고 fct3 함수 있는데, 자, 보시면 fct3는 A 클래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버추얼의 개념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얘는 당연히 버추얼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fct1 함수는 얘를 갖다가 오버라이딩 하면서도 재정의적 특성을 지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을 때 이해가 되셨으면은 8장 공부 열심히 잘 하신 거고요. 안 되셨으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버추얼 키워드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점 여러분들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자, 8장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요, 멤버 함수들은 다 코드 영역으로 올라가져서 모든 객체에 의해서 공유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A 클래스의 fct1, fct2, B 클래스의 fct1, fct3 함수는 다 이렇게 코드 영역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어버리니까 지저분해지네요. 자, 얘네들은 지금 다 코드 영역에 실행 가능한 함수들이, 멤버 함수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객체를 통해서 함수로 호출하면 얘네들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난 시간에 9-1 그림 같은 경우에요, 이 버추얼 키워드 없었잖아요. 어떠한 형태로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었냐면, A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면, 그리고 이 A 클래스의 객체를 통해서 fct1 함수로 호출하면 직접적으로 fct1 함수를 실행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요, 메인 코드를 하나 간단하게 써볼까요? A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메인 함수 내에서 A 객체를 하나 이렇게 딱 생성을 합니다. 그럼 얘 이름이 A잖아요. 자, 그 다음에 A 객체를 통해서 fct1 함수로 호출하면 A 객체를 참조를 해서, 자, 바로 다이렉트하게 fct1 함수가 있는 위치로 들어가서 함수를 실행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버추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멤버 함수가 하나 이상, 자, 중요한 건 하나 이상입니다. 하나든 두 개든 하나 이상 버추얼로 선언이 되면 그 클래스의 멤버 함수 정보를 지니는 가상 테이블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자, 그림 잠깐 다시 지우고요. 조금 얘기가 어려워지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클래스의 멤버 함수 중에서 하나라도 버추얼로 선언된 멤버 함수가 있으면 그 클래스의 멤버 함수 정보를 지니는 버추얼 테이블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바로 버추얼 테이블이거든요. 얘는 A 클래스의 버추얼 테이블이에요. 자, 따라서 모든 A 클래스 객체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자, 이 테이블을 참조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키값, 밸류값이라고 되어 있죠. 키값은 말 그대로 키가 되는 거고요. 자, 밸류값은 말 그대로 밸류라고 하니까 또 좀 설명이 이상해지네요. 자, 뭐냐면 A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FCT1 함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A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FCT2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하나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가 버추얼로 선언이 안 되건 되건 자, 하나라도 버추얼로 선언이 되면 모든 멤버 함수들의 정보는 이렇게 그 가상 테이블, 버추얼 테이블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그 메인 함수를 간단하게 좀 써볼게요. 물론 뒤에 있는데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A 객체 A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A 객체를 통해서 제가 FCT1 함수를 호출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A 객체가 있습니다. A 객체를 통해서 FCT1 함수를 호출하려고 해요. 버추얼 테이블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절로 넘어가는데 자, 지금 하나 이상 버추얼로 선언된 멤버 함수가 있기 때문에 버추얼 테이블, A 클래스의 버추얼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따라서 A 클래스의 객체 A를 통해서 FCT1 함수를 호출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는 버추얼 테이블의 키값을 참조하게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지금 FCT1 함수 호출해달라고 지금 요구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FCT1 함수라는 키값을 찾아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있죠? 키값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자, 밸류 값을 봤더니 OX1100번지로 가야 된대요. 자, 그래서 OX110번지로 가서 얘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버추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에 의해서 그 중간에 이런 하나의 티어가 더 생겨버린 거죠. 예전에는 직접 갔는데 얘를 거쳐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버추얼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 공간에 그 소모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가야 될 것을 갖다가 한번 거쳐가니까 함수 호출이 조금 늦어지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억지로 느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이런 간단한 예제 만들어서는 이 버추얼로 멤버를 갖다 하나 이상 선언하는 경우하고 안 하는 경우하고 절대 안 느껴져요. 그거 느끼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추얼 테이블은요, 지금 A 객체 하나 생성했는데 두 개 생성을 하건 세 개를 생성하건 무조건 요 하나의 버추얼 테이블을 참조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봐서는 굳이 이게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뭐냐면 B 클래스가 A 클래스를 상속해요. 자, 상속을 하고 더불어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클래스도 어차피 A 클래스, 즉 버추얼 멤버 펑션을 갖다가 상속하니까 B 클래스의 그 버추얼 테이블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B 클래스의 멤버는 FCT1, FCT3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 관계에 의해서 이 FCT1도 이 FCT2도 멤버로서 인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럼 총 4개의 함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B 클래스의 버추얼 테이블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잘 보면은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냐면 A 클래스의 FCT2 정보 있어요. 이에 대한 정보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에 대한 정보 당연히 있어요. 뭐가 없냐면 오버라이딩 되어진, 즉 재정이 되어버린 FCT1 함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 A 클래스의 포인터로 B 클래스의 포인터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재정이 되어버리면 오버라이딩 되었을 때 얘가 버추얼이면 얘는 호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얘 호출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버추얼 테이블 들어가 봤더니 FCT1 함수, FCT2 함수, FCT3 함수가 다 있는데 FCT1 함수는 어디에 존재하는 FCT1 함수만 있냐면 B 클래스에 존재하는 FCT1 함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A 클래스의 포인터를 통해서 FCT1 함수로 호출하건 B 클래스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FCT1 함수로 호출을 하건 무조건 요 키값을 참조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OX2100 번지에 존재하는, 즉 B 클래스에 존재하는 FCT1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과정, 어떤 호출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는 거, 사실 저는 그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버추얼 테이블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좀 제가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해보자고요. 버추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자, 버추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B객체 같은 경우에 A 클래스의 포인터로 얘를 가리키건 B 클래스의 포인터로 얘를 가리키건 오버라이딩 되어버린 FCT1 함수는 호출이 불가능하죠. 그죠? 물론 가능한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가에서 봤더니 비밀이 어디에 있었냐면 버추얼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오버라이딩에 그 버추얼 멤버 펑션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데 그 특성이 버추얼 테이블에 의해서 구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단점이 생기냐면은 메모리 공간을 그만큼 더 소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할 때마다 항상 버추얼 테이블을 참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A 객체를 생성을 하실 경우에, 자, A 클래스는 버추얼 테이블을 가지고 있죠. A 객체 안에는 버추얼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 정보를 지니고 있고요. 함수 호출이 되면 무조건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버추얼 테이블을 참조해서 함수로 호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B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시면 B 클래스 객체 안에는 B 클래스의 버추얼 테이블 정보가, 그 버추얼 테이블의 포인터가 이 안에 있고 B 클래스 객체 안에 존재하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테이블을 참조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버라이딩된 버추얼 멤버 펑션은 그 B 클래스의 버추얼 테이블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호출이 불가능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아셨으면은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뭐냐면 지금 보면은 버추얼 멤버 펑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단점이죠. 지난 시간이 아니라 8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장점입니다. 만약에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라고 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버추얼 특성은 단점보다 장점이 커도 보통 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장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점을 완전히 커버를 해버려가지고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는 반드시 이 가상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바라는 랭귀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비교를 해드렸죠. 자바 같은 경우엔 이 장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모든 멤버 함수의 오버라이딩은 다 재정의로 그냥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추얼 테이블의 개념, 이것이 가져다주는 단점, 하지만 장점이 더 크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9-3 다중상속에 대한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9-3 다중상속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